시장 상인들이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토지 개발 보상금이 주어진다는 소문에 시장 일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어휴, 순옥이네는 얼마나 나온대? 평수가 커서 많이 나오겠네. 주변 상인들의 부러움 속에서 순옥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장사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시장 주변 땅을 조금씩 매입해 두었던 게 이제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일손이 잘 안 잡혔습니다. 한꺼번에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손에 쥐게 생겼으니 당연히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먼저 알려주는 게 순서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아들 내외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했습니다. 특히 평소 묵뚝뚝하고 쌀쌀맞은 며느리는 어떻게 바뀔지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바뀌는 건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고생해서 모아온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식들을 위해 얼마간 남겨줄 수밖에 없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 위한 자선사업에도 헌금하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니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식사는 여기 차려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소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며느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뭔가 대충 감이 잡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나온단다. 어머, 그것 잘 됐네요. 언제 나온대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정되었으니까 못해도 한 달 안에는 나올 거라는 말이 있더구나. 어머니는 얼마 받는데요? 평수가 꽤 돼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나와 봐야 알지 뭐. 남들이 부러워하더구나. 며느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정해지고 상냥해졌습니다. 어머님, 국 더 드릴까요? 잘 드셔야 오래 사시지요. 그런 걱정까지 해준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돈의 힘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틈틈이 시장 부근 땅을 꽤나 많이 사놓으셨다고 아는데 이번 보상금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런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줄 평소에는 몰랐었습니다. 내가 시장 부근 땅을 사놓은 건 어디서 들었을까요? 순옥은 뭔가 벌거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르지. 나도 남들한테 들어서 아는 건데. 다른 상인들보다는 좀 많기는 할 거다. 평수가 꽤 되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순옥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 돈으로 이 집 인테리어부터 좀 해야겠어요. 지금 이 집이 어때서 깨끗한데 촌스럽잖아요. 좀 세련되게 정리하고 사는 게 좋지요. 그리고 어머님, 우리 민식이 원어민 선생님 1:1 특화교육 시켜주고 싶어요. 민식이는 지금도 영어 잘하잖아. 굳이 과외를 할 필요가 있냐? 요즘 경쟁이 얼마나 센데요. 한 발짝이라도 놓치면 나중에 못 따라가요. 원어민처럼 영어 회화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순옥은 보상금으로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과외는 지금도 몇 과목 하고 있고 아들 봉급 대부분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외에 더 투자를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옥은 가게에 나와 문을 열고 주변 청소부터 했습니다. 반평생을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아껴가며 오로지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뒷바라지 해왔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나와 좋은 기업체에 입사했고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 결혼해서 중학생인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준옥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숱한 세월 시장통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손바닥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도 그 거친 손으로 아들을 잘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좋은 대학을 나와 아들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다가 민식이를 낳고 그만두었습니다. 민식이 학업을 도와주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민식이는 학교에서 줄곧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며느리는 수학에 정통해서 민식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과외 선생님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어머니인 순옥에게는 그렇게 예쁜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순옥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타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순옥이 하루 종일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기에 마주쳐서 빚어지는 파여름이 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싹싹하고 친절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옥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보상금을 사용할 의도를 명확히 밝히면서 보이지 않게 순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며느리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순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과외 수업으로 번 돈 대부분은 명품 가방에 쓰였습니다. 준옥이 생일이나 명절에 며느리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로지 명품 가방 컬렉션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니 민식이 원어민 수업이니 하는 건 전부 핑계고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한 술책에 불과할 뿐이란 것을 순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가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며느리가 가게를 찾아온 일은 몹시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는 탄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은행에 가서 보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재테크 강연을 듣고 왔다면서 각종 주식형 펀드에서부터 다양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뭐가 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복잡한 상품에 가입하라는 며느리의 강권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보상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버하는 건지 뭔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족이고 시어머니의 보상금이니 관심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또 순옥이 사후에 자식이 물려받을 것을 예상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행까지 찾아가 자금 운용 방안을 듣고 와 그것을 강권하는 것은 너무 나간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라는 건 며느리의 돈 욕심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괜히 거액의 보상금 때문에 가족 간의 우애가 상할까 순옥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동을 방관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주식형 펀드가 위험성은 높지만 그만큼 이익도 커서 자금의 일부는 리스크가 큰 곳에 묻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고요. 공동명의는 또 뭐냐? 세금도 덜 물고 무엇보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것이지요. 만약이라는 건 나한테 변고라도 생길까 하는 것을 말하냐? 네.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특히 고령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며느리의 저 뻔뻔한 태도에 순옥은 정나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떠들어대는 며느리의 당돌함은 순옥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순옥은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생각을 하는 게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들도 그에 동의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만큼은 애미의 마음을 잘 알고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는 며칠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며느리는 방 밖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많은 돈을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수진이하고 상의를 하세요. 수진이 그래도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해서 경제 분야에 밝잖아요. 상의를 하는 것과 투자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수진이는 지금 나한테 금융상품을 강권하고 있어. 그것도 공동명의로 하라고 말이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가입하지 않는다. 그게 가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내 원칙이다. 순옥은 밖에 엿듣고 있는 며느리 보고 너도 같이 들어와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소 겸연쩍어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너는 금융상품 말고도 보상금 사용 계획을 더 말했잖니? 민식이, 원어민 회화나 이 집 인테리어 말이다. 네. 어머님한테 나오는 보상금을 계획 있고 발전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내 생각을 한 번도 묻지 않더구나. 이번 보상금은 그동안 내가 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된 돈이다. 나는 버는 돈을 은행이나 보험, 증권에 투자하지 않았다.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그게 나의 재테크 원칙이란다. 나의 재테크가 성공한 것을 지금 너희들은 보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 원칙대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이지, 너희들 생각이 아니란 말이지. 그 말에 아들 내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도 다 순옥의 원칙에 의한 투자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식 등에 투자했다면 지금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저희도 피부치인데 보상금에 대한 기대심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막말로 어머니와 남남이라면 이러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수진이 말대로 저희들 의견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걸 뭐냐? 금융상품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해봐라. 며느리가 황급히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보상금 전부 저희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맘대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어차피 그럴 돈이라면 미리 좀 저희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순옥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순옥이 죽으면 당연히 자신들 것이라는 그 인식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관건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그걸 미리 좀 쓰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런 아들 내외의 인식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놔두어선 이 보상금 때문에 가족 사이가 틀어질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의 허영을 위해서 보상금을 나눠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옥은 단정적으로 보상금에 대한 일체의 관심을 꺼버리도록 말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순전히 나의 재테크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마라. 현재로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너희에게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던 관심 자체를 끄고 살 거라. 그런 말이 나오고부터 아들 내외에 특히 며느리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한동안 싹싹하고 친절한 듯한 말이나 행동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묵뚝뚝하고 무례했으며 불손했습니다. 하루하루 집안에 있는 시간이 싫어져 갔습니다. 갈등이 쌓이고 분노가 더해져 갔습니다. 수진아, 점심시간인데 밥상은 안 차릴 거냐? 어머님 식사는 알아서 드세요. 저는 먹었을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국이나 찌개 하나도 없었고 물도 떠다 주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너무 없구나. 너는 뭘 해서 밥을 먹었니? 저도 어머님하고 똑같이 먹었어요. 저라고 별다른 반찬 먹은 줄 아세요? 그러면 장을 봐야지. 이대로 어떻게 밥을 먹겠냐? 필요한 것 있으면 알아서 사드세요. 저희 형편에 반찬에 일일이 돈을 쓸 수 없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냉장고를 비워두었고 어떤 때는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그럴 때마다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거나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말이 안 나오는 대신 살벌한 가족 분위기가 순옥을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러자 아들 역시 순옥과 잘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마주쳐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무시하고 사는 게 더 편한다는 생각인지 말이 사라져 버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만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술의 힘을 빌려 말할 수 있을 만큼만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가슴에 쌓인 게 많다는 듯 장탄식을 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에는 정냄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가족 간의 우애는 없고 그저 돈뿐이야. 보상금. 그래, 그놈의 보상금 언제까지 남아있겠나 보자고. 준옥이 들으라는 식의 떠드는 말들은 모순적으로 며느리 스스로 누워 침뱉는 격이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가족도 안 보이는 모양이야. 노인네가 무슨 무력이 그렇게 많은지. 가족들 위해 양보하고 남겨놓고 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야지. 무조건 움켜쥐는 것만이 상책인 줄 알아. 그러면서 며느리는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면서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늙은이가 욕심이 많아서 가족이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으면 만족하고 그 돈으로 가족이 다 편안하게 사는데 쓰는 게 맞다면서 그 돈으로 또 무슨 부동산 투기나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하소연은 끝도 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늙은이들은 그냥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으라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으나 며느리의 말의 취지는 결국은 노인들을 비하하고 또 노인들의 꿈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늙으면 꿈도 희망도 가져선 안 되는 것인가요? 준옥은 며느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허영과 사치를 부추기는 보상금은 그래서 순옥에게는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보상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며느리하고는 돈독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상금을 다 준다 해도 며느리와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술에 취해 할 말 못할 말 마구 해대는 동안 아들은 가운데서 며느리의 눈치나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는 스스로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자신의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습니다. 그것을 말리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며느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순옥이 집안의 어른임에도 며느리는 무시하고 오히려 더 구박했습니다. 그 비난의 정도는 갈수록 정도가 높아져 갔습니다. 결국은 살림살이까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며느리의 술 주정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플라스틱 통들이 방바닥에 나뒹그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롱을 두드리고 책상을 내리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자 전신 거울을 깨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준옥은 그런 며느리의 술 주정을 참고 참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속상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내 아들의 아내이고 손주의 엄마이니 그들의 얼굴을 봐서라도 순옥 자신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주변이 적막할 때 순옥의 집안에서 살림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려서 창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주정이 길어지자 끝내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왔다 가고 나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나 했던 며느리의 술 주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분노는 결국 순옥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자식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다며 시어머니가 아니라 왼수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나 맡고 살 팔자라며 순옥의 인생을 헐뜯고 저주했습니다. 순옥은 그런 며느리의 말을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술 먹고 떠드는 소리이긴 하지만 솔직히 듣는 사람 입장에선 울화병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면전에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할 뿐 자기 아내를 전혀 제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면박이나 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란 마마보이야. 저 자식이 있는데도 아직도 마마보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눈치나 살살 보면서 변변치 못한 인간이야. 며느리의 막말은 거침이 없었고 위아래도 없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쌓인 것을 전부 풀어헤치듯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그녀의 막말을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참다 안 될 것 같아 순옥의 울분이 터졌습니다. 수진아, 술을 먹고 주정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너는 술을 빌미로 지금 네 가족들은 타박하고 있는 거다. 특히 나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건 알겠다. 그렇지만 위아래가 있는 법이다. 대놓고 시어미를 욕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오늘만 보고 내일부터 얼굴을 아예 안 볼 생각이냐?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삿대질을 하며 순옥에게 다가섰습니다. 순옥이 움찔했습니다. 그 기세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손윗사람이 어쩌고. 웃기는 소리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 믿어서 그놈의 보상금의 일부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고부관계라고 생각해요. 늙은이가 욕심을 더 부리면 지옥이나 가겠어요? 순옥은 그 소리에 격분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하지만 지옥 운운하며 저주하는 소리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너를 내 며느리고 여기지 않으련다. 아무리 술주정이라지만 이건 정도와 분수가 있어야지. 내 자존감이 상해 더 이상 너하고 말을 하지 않겠다. 순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가 순옥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화들짝 순옥이 놀랬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한 손으로 순옥이 머리채를 잡아 챘습니다. 비명과 함께 순옥은 바닥에 나뒹굴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은 며느리는 순옥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악하는 순간 며느리의 한 손에는 머리칼이 수북히 뽑혀 있었습니다. 그 통증에 순옥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칠게 잡아채는 며느리의 손아 귀는 무척 강했습니다. 늙은 순옥의 머리칼은 힘없이 뽑혔습니다. 머리가 뽑힌 부분이 벌겋게 발적되면서 피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아찔했습니다. 자칫 정신줄을 놓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안절부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식의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순옥은 자신이 한심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순옥이 바닥에 나가 떨어지자 그제야 흡족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표독한 살쾡이 같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으로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쓰러진 상태로 순옥이 있었고 아들은 순옥을 부추켜 일으킬 생각조차 못하고 며느리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린 며느리보다 비겁한 아들놈의 행태가 더욱 슬펐습니다. 순옥이 혼자 힘으로 간신히 일어섰을 때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어지러웠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유리파편과 깨진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줌의 정신을 부여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허리도 쑤시고 무엇보다 머리가 뽑힌 부분이 욱신거리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증과 끊임없는 상념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는 그때까지 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순옥은 좀 늦은 9시경에 가게로 나갔습니다. 간신히 움직여 가게를 열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릿속이 번잡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놔둘 순 없었습니다. 저건 자식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폐륜적인 아들 내외의 처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순옥은 결심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고 복수해 주겠다고.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부터 받았습니다. 치료받고 병원을 나오는데 정말 처량했습니다. 먼저 돌아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최소한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들 내외를 그대로 놔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순옥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응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늙은이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기회는 여름 휴가를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당겨 왔습니다. 순옥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 사돈댁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괜찮느냐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들놈의 하는 짓을 보고 순옥은 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온천 여행을 가면서도 이런 반구의 말도 없이 지들만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잘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덩그러니 순옥만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순옥은 먼저 가게를 정리해서 팔았습니다. 은행 통장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 돈을 합쳐서 변두리에 자그만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을 테니 이번 주 안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라면 바로 계약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옥은 이삿짐을 단촐하게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짐을 줄이니까 근심도 일부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들 내외의 짐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토지보상금 수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령한 돈은 모두 은행으로 예치해 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 내외의 휴가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온 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부 세간살이들이 빠져서 썰렁했습니다. 이상한 감을 느낀 아들이 순옥이 머물던 작은 방을 열어봤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붙박이 장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왔다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들은 뭔지 뇌리를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설마 하면서 순옥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저희 지금 돌아왔는데 집안에 세간살이들이 없기에 전화드렸어요. 나는 따로 나왔다. 그 집은 팔렸다. 그러니까 한 달 내로 집을 비워줘야 할 것이다. 나는 먼저 이사를 갔다.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고 악을 썼습니다. 도대체 노인네가 미친 것 아니에요. 집을 팔다니 누구 맘대로 집을 팔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니들이 뭘 착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 집 명의는 내 명의로 남겨져 있었다. 그걸 니들만 몰랐구나. 준혁이가 아마 지금쯤 알고 있을 것 같구나. 아들은 뒷골이 쭈빅거렸습니다. 결혼 때 집을 증여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만 있었지 등기부를 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재산세를 한 번도 내질 않았습니다. 전에 한 번 회사 일 때문에 재산세를 알아봤는데 순옥이 냈다고 하여 어머니가 재산세까지 다 책임져 주는 것으로만 알고 지냈던 것입니다. 염려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들은 당장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해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겠냐? 니들 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앞으로는 너희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 니들도 내 일에 간섭하거나 뭘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앞으로 만날 일이 없기를 바란다. 너희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노망난 늙은이가 아들 잡아먹는다며 악을 쓰며 계속 전화를 해댔습니다. 나중에는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시건방지고 불효를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옥은 그 말에 진정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진정성은커녕 당장 상황을 모면할 꼼수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고 끝내 절규하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영영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옥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박복함을 탓하면서 자식과의 마지막을 끝냈습니다. 며느리의 악담과 저주는 그날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간간히 아들의 허망한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